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는 기아 SUV 라인업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모델이죠. 이제는 SUV 라인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싼과 함께 이 스포티지가 속한 준중형 SUV 세그먼트는 예전만큼의 관심을 못 받고 있죠. 국내 SUV 시장은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소형과 그리고 이보다 큰 SUV로 좀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형 스포티지는 연식 변경인 만큼 변화의 폭이 크진 않지만 편의사양을 더하면서 상품성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젤의 엔트리 트림에도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드라이브 와이즈나 스타일 패키지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1.6 디젤과 2.0 디젤 그리고 2.0 가솔린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젤은 투싼과 동일한데 가솔린은 좀 다르죠. 스포티지는 2.0 MPI이고요. 투싼은 1.6 터보를 탑재를 해서 여기서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2.0 MPI의 2륜 사양이죠. 디젤은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가솔린은 2륜만 나옵니다. 보통 차는 그 장식을 조금 바꿔도 좀 인상이 달라지는데 이 스포티지 역시 그렇습니다. 2020년형 스포티지는 그릴을 포함한 전면에 유광 크롬을 적용을 했죠. 기존에는 다크 크롬이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번쩍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화려한 모습 또는 눈에 띄는 모습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유광 크롬은 그 측면이랑 후면의 그 가니쉬에도 적용이 됐죠. 차체 사이즈는 형제차인 투싼과 비슷한데 대부분의 기아차 그렇듯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투싼 페이스리프트보다 약간 크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리어 가니쉬에도 유광 크롬이 적용이 됐고요. 따로 그 엔진을 나타내는 그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딱 스포티지만 붙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후면의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처럼 위에 붙은 것보다는 주행 중에 좀 잘 안 보이죠.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도 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는 점등이 되니까 꽤 멋있네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 프리미엄, 사이즈는 245에 45와 19입니다. 가솔린은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로 나오죠. 이 가솔린의 출력이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19인치 휠이 조금 큰 느낌이 있죠. 예, 스포티지 실내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 라인이 높아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 메리평 모니터와 눈높이가 거의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니터를 볼 때 그 시선이 많이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리고 셀토스 시승기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셀토스가 디자인은 최근 차니까 더 좋죠. 이 스포티지보다. 근데 전반적인 소재에서는 차이가 좀 나죠.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는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우레탄이 좀 많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동급의 다른 차와 비교해봐도 내장재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시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재가 다 떨어지게 마련인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만 그 대시보드 상단 쪽과 비교해도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실내는 모니터와 센터 패시아 쪽에만 그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리평 모니터는 위치가 좀 높은 편이고요. 크기는 8인치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와이드 타입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8인치가 좀 작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급이 뭐 소울이라든가 셀토스에도 와이드 타입이 들어가니까 이 8인치가 좀 작아 보입니다. 지금은 홈 화면이고요. 이 안에 있는 메뉴 역시도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차와 비교하면은 좀 메뉴의 수가 부족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별 표시를 누르면은 이게 즐겨찾기 버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이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메뉴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 모드와 유보, 폰젝션, DMB, 홈, 마이 메뉴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모니터 바로 밑에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좌우로 쭉 꺼내놨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하기가 쉽죠. 그리고 공주양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대기아차가 그렇듯이 이렇게 사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한눈에 봐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공조양치의 다이얼이나 버튼의 조작감도 괜찮은데 특히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 돌렸을 때 그 유격이 거의 없고요. 약간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공조양치 버튼은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부드러운 감각이 적용이 됐어요. 보통 눌렀을 때 이 플라스틱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좀 급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는 버튼은 눌렀을 때의 감각이 괜찮습니다. 공조양치 버튼 밑에는 열선과 통풍,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기어레버 앞쪽의 공간은 현대기아차의 장점 중 하나인데 여기가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최근에 뭐 다른 현대기아차 그렇듯이 시동을 끄고 내리려고 하면은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이런 멘트 또는 썬루프가 열렸을 때도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C볼트 2개와 USB 단자가 마련이 됩니다. 아마 스포티지가 모델이 변경이 되면은 이 C볼트는 줄이고 USB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 전방의 센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형은 키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스팅어에 가장 먼저 쓰였던 디자인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기아의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와이드 대자를 넣고도 이 덮개가 간발의 차이로 안 닫히니까 용량 자체는 넉넉하다고 볼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은 D컷은 아닌데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어서 딱 봤을 때 좀 스포티하게 느껴집니다. 림의 두께는 남자 기준으로는 딱 적당한 수준인데 여기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이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기아차와 거의 동일하죠. 최근에 시승했던 기아차의 계기판이 디지털이 많다 보니까 이 스포티지의 계기판은 약간 좀 올드해 보이죠. 지금이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사용자 설정의 운전자 보조에서는 ESC와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구간 자동 감속, 차로 안전,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기능들의 세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호하는 그 ADAS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갔죠. 시트는 쿠션이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 가죽의 질은 스포티지의 그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넓이는, 그러니까 등이 닿는 부분은 충분한데 이 쿠션의 길이는 약간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성인 남자에게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어느 정도는 밑으로 내려가는 편이고요. 유리는 1열 양쪽에 상하행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차로 유지, 트렁크 개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풋레스트의 넓이도 충분하죠. 스포티지의 장점 중 하나는 2열의 거주성인데, 보통 2열의 거주성을 얘기할 때 무릎 공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지금은 제가 2열의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뉘인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조절 폭이 꽤 큽니다. 그래서 동일한 무릎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등받이가 많이 넘어가는 차가 좀 더 편하죠. 거주성이 좋고. 참고로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갑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과 2열 시트 폴딩은 이 레버로 합니다. 보통 2열의 시트는 1열보다 착좌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스포티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특히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운전석 포지션은 제가 최대한 밑으로 내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 시트 밑으로 신발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센터 콘솔 박스 뒤에 USB와 C볼트 단자 하나씩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는 C볼트가 3개고 USB가 2개인 거죠. 참고로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죠. 파노라마 루프는 덮개와 썬루프 모드 원터치이고요. 이 면적이 꽤 크죠. 트렁크는 번호판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키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터치로 열리고요.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03리터고요. 셀토스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리고 이 바닥을 들어올리면 이 안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열 시트 옆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접힙니다. 원터치로.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바닥부터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죠. 예, 지금은 에어컨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에는 실내로 엔진 소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보통 가솔린 엔진을 타면은 승용차든 SUV든 디젤보다는 조용한 걸 예상을 하시잖아요. 이 스포티지 가솔린은 당연히 디젤보다는 조용하고요. 그렇다고 또 상위 모델만큼 그렇게 아주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이 진동 대책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통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좀 자잘하게 진동이 있게 마련인데, 이 스포티지 MPI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에서는 이 진동 대책이 좋은 게 가장 좀 두드러진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 대책은 에어컨을 켜도 마찬가지고요. 가솔린 엔진 중에서도 정차 시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차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에어컨 켜도 에어컨 껐을 때와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MPI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52마력이고요. 그러니까 GDI보다 아무래도 리터당 출력에서 좀 열세에 있죠.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의 그 직분사 엔진 보면은 그 리터당 토크가 10 넘어가는 차가 되게 흔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토크도 10이 좀 안 되죠. 어쨌든 GDI에 비해서는 MPI가 좀 더 관리가 쉽다고 말을 하죠. 이 차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점은 부드럽다예요. 그러니까 승차감과 연비에 좀 장점이 있는 차죠.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도 이 급을 생각을 하면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소음이 좀 적은 제품이기도 한데, 그 음색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뭐 풍절음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이게 그 제품마다 조금 그 음색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크루젠 프리미엄은 부담스러운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듣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소리는 아니죠. 하체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이어서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치는 감각도 좀 부드럽지만 그 이후의 여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시내와 지금 이렇게 간선도로 운전하면서 이 주행에서 그 진동 대책과 함께 가장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이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를 돌 때의 움직임은 스포티보다는 좀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코너가 정점으로 이렇게 돌아나갈 때 살짝 그 머리가 안쪽으로 감기는 그런 모션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부드럽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코너 돌 때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전자장비가 되게 보수적이거나 출력을 좀 일찍 잡는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코너 돌 때 그 느낌 자체가 그냥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예상한 대로 이 차의 가속력은 평범한 편입니다. 2.0 MPI의 152마력의 그 스포티 사이즈 SUV니까 이렇게 아주 뛰어난 동력 성능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죠. 근데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에요. 가속력을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2.0 디젤보다는 좀 많이 느리고요. 1.6 디젤 있잖아요. 투싼 페이스리프트, 그거와 비교해보면 얘가 좀 더 빠르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거의 뭐 안 든 상태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27km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가속력이나 그 엔진 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지에서 180km까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투싼 페이스리프트 1.6보다는 약간 좀 더 빠르고요. 파워트레인 특성이 그 신형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운전자들이 많이 밟는 그 궤도율 있잖아요. 뭐 한 20%, 30% 그 구간에서는 약간 좀 더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밟아야지 그 추월할 때 좀 더 원활한 가속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기어도 조금 늦게 내려가고, 그리고 변속기의 기어비를 보면은 좀 기어비의 간격이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어비의 그 배치 자체도 그 가속력보다는 그 연비를 좀 더 우선시해서 세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코너에서 속도가 이렇게 많이 줄거나 또는 전장비가 엔진 출력을 이렇게 많이 제어를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모션 자체도 부드럽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타이어가 그 바닥에 좀 되게 접지가 잘 됐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진 소리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시기에 엔진 소리가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3000rpm 이하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꽤 조용하거든요. 근데 밟아서 3000rpm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베이스음이 우웅하고 많이 깔리죠. 이게 저속에서는 좀 이렇게 듣기가 괜찮은데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 우웅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승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고회전을 많이 사용할 때도 이 바닥으로 올라오는 소음의 증가는 사실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바람 소리도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납니다. 참고로 이 차는 고속 주행할 때의 자세도 꽤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승차감과 함께 이 고속 안정성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변속기는 전반적으로 세팅이 부드럽고요.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변속 충격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다른 변속기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엔진과 저게 꽉 물리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직결감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고회전에서 이렇게 계속 변속할 때 좀 딱딱하고 절도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약하고요. 차로 유지 기능은 요즘의 신차들처럼 전반적으로 중앙을 잘 지키는 편이고요. 양쪽 사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중앙을 잘 잡죠. 그리고 이렇게 한쪽 사선이 없어진 곳에서도 이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잘 잡고 가네요. 유지 시간은 뭐 대략 15초 정도 되고요. 예, 오늘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 2.0 MPI를 시승을 했습니다. 이 가솔린 스포티지는 기존에 시승했던 디젤과 비교하면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진동이고요. 사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좀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정차 시에는 당연히 월등히 조용하지만 정속 주행할 때는 또 의외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숙성보다는 진동에서 좀 장점이 좀 월등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억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가솔린 엔진인 걸 감안을 해도 진동이 잘 돼 있고, 제가 기존의 가솔린 SUV 중에서 진동이 참 없다라고 생각된 차가 산타페 가솔린이었는데, 이 차는 뭐 거의 그거와 비슷할 정도로 진동 억제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젤 엔진의 진동을 좀 꺼려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2.0 MPI가 좀 적당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연비에서는 당연히 디젤만 못한데 정속 주행 연비를 보면은 또 괜찮아요. 제가 주로 체크하는 구간에서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20km 내외로 나오고요. 시속 110에서는 한 14? 이 정도 나옵니다. 순간 연비가. 그러니까 정속 주행 연비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2.0 가솔린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주행에서 보면은 2.0 디젤과 비교 시 가속력은 좀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2.0 MPI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승차감이 더 좋아요. 이 당연한 게 이 진동만 사실 없어도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느끼잖아요. 승차감이 2.0 디젤보다 좋은 게 당연하죠. 거기다가 하체에서 비롯되는 승차감 있잖아요. 그것도 이 가솔린이 좀 더 포근해 갖고 저는 2.0 디젤보다는 얘가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확실히 디젤보다는 가볍잖아요, 엔진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뭐라고 그러죠?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차 중량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랑 19인치 2.0 디젤과 비교해보면은 200kg 이상 차이가 나고요.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조향할 때도 그렇고 차선 변경할 때도 그렇고 좀 더 얘가 좀 민첩하고 가볍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엔진이죠. 요즘에 많이 쓰는 직분사가 아니라 MPI라서 브랜드 상관없이 보통 GDI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MPI는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디젤과 비교해봐도 유지 보수 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맘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요, 새 차 냄새가 있죠. 이 차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새 차인데, 그래서 새 차 냄새가 좀 강하게 나고요. 아까 고속주행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수를 좀 많이 올리면 진동이 생기진 않는데 부응하는 그런 소리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아 신차들의 실내 디자인이 워낙 잘 나오고
이렇게 모니터도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스포티지의 실내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로써 2020 기아 스포티지 2.0 MPI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